최근 몇 달 사이에 존재감이 크게 엇갈린 두 명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한 경기에서 두 골을 넣으며 일약 월드컵 스타가 된 조규성은 다수의 외국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장밋빛 미래를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단의 반대와 현지 적응 문제, 그리고 다수의 관계자들의 조언 등을 바탕으로 우선은 국내에 잔류한 후 여름 이후에 재도전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규성 선수는 2019년 K리그2 FC 안양에 입단한 후 데뷔 시즌에 33경기 14골 4도움을 올리며 국내 선수 중 가장 높은 득점 순위를 기록하는 등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바로 큰 기대를 받고 K리그1의 가장 큰 구단인 전북 현대로 이적한 후 34경기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나름 준수한 활약을 펼쳤으나 두터운 전북의 스쿼드에 대한 부담감과 앞으로의 선수 커리어에 대한 준비 등을 위하여 빠른 입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입대 후 김천 상무에서도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27경기에 8골 3도움으로 훌륭한 성적을 냈으며 지난 시즌에는 김천 상무에서는 물론 제대 후 전북 현대에서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활약으로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이적 후 컨디션 난조를 보였던 대표팀 경쟁자 황의조를 밀어내고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실상 주전으로 활약했으며 월드컵 후 다수의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규성의 영입을 원했던 구단들 중 이적료 등 자세한 조건이 공개된 구단은 스코틀랜드의 셀틱, 독일의 마인츠, 그리고 미국의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등이 있었습니다. 세 구단 중 셀틱은 과거 차두리 기성용 선수가 활약했던 스코틀랜드 명문 구단이며 전북 측의 차후 조규성 선수가 타 구단으로 이적하게 되면 이적료의 50%까지 지급하겠다는 세런 조항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인 영입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조규성의 이적은 무산됐고 그가 갔어야 할 자리에는 대표팀 후배이자 앞으로 경쟁 상대가 될 오영규가 차지하게 되는 조규성 선수로서는 마냥 축하해주기만은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1월 25일 수원 삼성의 어린 공격수였던 오형규가 스코틀랜드의 명문 클럽 셀틱 FC와 계약했다는 오피셜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적료 3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45억 원에 연봉은 7에서 8억 원 수준이고 계약 기간은 5년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 초기 오영규의 이적료는 100만 파운드 정도였지만 높은 잠재력과 이미 군 문제까지 해결한 상황에서 이적료는 최종 300만 파운드까지 올라갔고 이는 수원이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오영규는 어린 나이지만 최근 K리그에서 정상급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었으며 특히 지난 시즌 기량이 만개하여 36경기에 나서 팀 내 최다인 13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벤투 감독에게 잠재력을 인정받아 비록 정식 엔트리 26명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지만 예비 엔트리라는 다소 이례적인 형식으로 대표팀과 카타르에 동행하고 훈련을 함께하며 어린 선수로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186cm의 작지 않은 키에 82kg으로 다부진 체격을 자랑하는 오영규는 K리그에서도 저돌적이고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상대 진영을 휩쓸고 다니기로 유명했던 선수였기에 거친 리그로 잘 알려진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도 그의 평소 플레이 스타일대로라면 좋은 활약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성 선수와 오영규 선수 모두 K리그 팬이라면 그들의 활약을 지켜보았기에 익히 잘 알고 있었겠지만 상당히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조규성 선수는 1998년 1월 25일생이고 오영규 선수는 2001년 4월 12일생으로 3살 차이지만 두 선수 모두 2019년도에 데뷔를 했고 조규성 선수는 188cm에 82kg, 오영규 선수는 186cm에 82kg으로 비슷한 신체 조건, 그리고 데뷔하자마자 물론 차이는 있었겠지만 두 선수 모두 팀의 주축 선수로서 활약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팀이었던 전북에서 활약했던 조규성 선수는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오영규 선수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차이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관심은 오영규 선수보다는 조규성 선수에게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현재 조규성 선수는 여름 이후를 기약하며 구단에 잔류한 상태이지만 오영규 선수는 스코틀랜드에서 짧지만 강렬했던 데뷔전까지 치르며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속한 전북현대나 오영규 선수가 활약했던 수원 삼성 모두 사실 이번 이적 제안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북현대나 수원 삼성 모두 구스타보, 안병준이라는 공격수들이 지난 시즌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전북은 지난 시즌 울산에게 뺏긴 우승컵을 되찾기 위해 이번 시즌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공격의 한 축인 바로 선수가 팀을 떠났으며 여기에 주전 공격수 조규성의 공백마저 발생한다면 촉이 없는 화살을 날리는 꼴이 되어버릴 지경이었으니 조규성의 이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원 삼성 역시 오형규를 제외하고는 안병준, 전진우 등은 아직 팀의 공격을 책임지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은 FC 서울과 함께 K리그를 대표하는 명문구단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경기력과 구단 행정 등으로 과거의 영광을 이루한 채 하위권을 맴도는 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K리그 최고의 빅매치 중 하나였던 슈퍼매치가 두 팀의 몰락으로 더 이상 예전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우스갯소리로 이제는 슬퍼 매치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FC 서울은 이번 시즌 나름의 폭풍 영입으로 2023년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축구구단 수원 삼성은 삼성전자가 등을 돌린 이후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여전히 개미 눈물만큼의 운영자금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 삼성의 선수와 코치진이 훌륭한 선수단임에는 분명하지만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축구팬들은 당연히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선수단으로 좋은 성적을 낸다면 그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구단의 넉넉하지 못한 자금 사정과 다소 부진한 스쿼드로 인해 수원의 공격력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오영규의 공백은 구단이나 감독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며 어쩌면 전북보다 더 곤란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서 거절한 조건보다는 못하지만 수원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적료를 제의받고 오영규의 이적을 허락하며 수원은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규성의 이적과 관련해서 다양한 말들이 많았는데 가장 큰 쟁점 사안은 결국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구단이 얻게 될 이적료이며 두 번째는 선수의 현지 적응 문제입니다. 전북 측에서는 언론에 조규성 선수의 현지 적응 문제 등을 주요한 이유로 내세웠고 앞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실패했던 사례 등을 언급하며 6개월 후를 기약하기로 했다지만 겨울과 여름이라는 시기적 특성이 이적의 성공 여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상대적이고 부차적인 것일 뿐 물론 기타 환경적인 요소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며 하지만 100%는 아닐지라도 결국은 선수 본인의 실력과 노력여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영규 선수는 본인의 유럽 진출을 위해서 수원 삼성의 이병근 감독을 4번이나 찾아가 설득하였고 결국 뜻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두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미 유럽에서 데뷔전까지 마친 오영규 선수가 겨울에 이적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축구계의 전설들의 말처럼 결국은 실력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국내로 유턴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실력을 맘껏 뽐내며 향후 빅리그로 이적해서 지금보다 성공한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규성 선수 역시 그에게 조언했던 구단과 선배들의 말처럼 여름에 어딘가로 이적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름에 이적해도 실패 후 국내로 유턴하거나 혹은 이미 사라져버린 그에 대한 관심으로 당분간은 해외 진출이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많은 이들이 인용하는 문구이며 그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준비와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이미 벌어지지도 않은 일로 실패부터 논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론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도전하는 경우가 있고 확률이라는 것도 성공의 횟수가 많아지면 높아지는 법입니다. 이미 조규성, 오영규 두 선수는 이번 겨울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선택을 했고 선택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요인들은 있었지만 결국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의 몫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약간의 아쉬움은 뒤로 한 채 두 선수가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